네, 시청자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장외 주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요, 장외 주식의 대명사입니다.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영주 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소영주 소장입니다. 연일 공모주 열풍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모주 시장이 이렇게 살아난다면 이 장외 주식 시장도 반드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외 주식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공모주 투자 불패다라는 인식이 좀 확고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첫날 상장해서 오를 수 있는 폭이 무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그렇다면 어떤 이슈들 또 우리 앞두고 있는지 볼게요. 18일에 또 신규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퓨릿인데요. 어떻게 보면 코스닥 시장이 요즘 좀 어지럽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도 8조를 끌어모았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장에서도 이 퓨릿이 8조 원 가까이, 네. 7조 8천억인데 8조 원 가까이 공모주 청약 증거금을 모았습니다. 반도체 소재 기업이죠. 무엇보다도 퓨릿이 단순한 반도체 소재 기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2차 전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공모주 시장에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도 퓨릿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 상당히 독특하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양극대 코팅용을 유기용매 국산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거의 8조 원에 가까운 증거를 모았다. 이 뜻은 이 기술력만 된다면 돈들은 얼마든지 대기하고 있다. 자금의 여력은 충분히 있고 그 기술력이 되는 기업에 이렇게 공모주 시장에 8조 원이라는 자금이 모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외 주식이 서서히 살아나는 징조로 바로 공모주 주식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들어서 이제 공모청약 일정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바로 어제 그 일반 청약 마감이 있었던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코스닥 상장 추진 중인 2차 전지 전장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신성 ST인데 청약 경쟁률이 1891대 1. 이야, 증거금은 12조를 또 모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업도 앞서 말한 대로 2차 전지 부품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경쟁률 자체가 1800대 91대 1 아니겠어요. 증거금이 12조면 올해 한 두 번째 정도의 증거금을 모은 기록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성 ST 또한 마찬가지로 요즘 코스닥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가 주춤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작점에 있는 비상장 주식에 있는 공모주 주식 등은 여전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속속 상장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번 이 시간마다 또 새롭게 눈여겨볼 신규 상장 기업은 어디인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관련해서 이전에 소장님께서도 우리 두산 로보틱스 말고 또 어떤 대여주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SGI 서울보증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기억이 납니다. 관련한 이슈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배당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구축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 회사가 12년 가까이 배당을 해오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상장했을 때도 반드시 배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12월 달에 개인들에게 사랑받는 주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공기업이 오랜만에 상장되는 거 아니니까 거의 20년 만에 공기업이 상장되고 있는데 공기업들이 상장됐을 때 상당히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서울보증보험에 상장했을 때 가격의 발목을 잡는 것은 전량으로 구주 매출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공모주 자금들이 회사의 R&B 투자라든가 이런 곳에 사용돼야 되는데 구주 매출은 어떻게 보면 최대 주주라든가 주요 주주들의 주식을 매각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장됐을 때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신중히 보시고 공모주 시장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하나 기대를 모으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주식이라고 한다면 에코프로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자회사 상장 준비 중이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자, 근데 오보행 이슈가 사실 있었어요. 우려 이슈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지웠다라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멀티리얼즈는 시장의 강심이 집중되고 네.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1, 2 자체가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에코프로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런 상태에서 에코프로 멀티리얼즈가 기대감이 올라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쌓였던 거품을 벗기면서 공모주 손도 이 정도면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에코프로 멀티리얼즈가 갖고 있는 대중성, 이 대중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올 하반기에 최대주가 될 것이고, 과연 이 회사가 따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따타상으로 갈 것인가, 이걸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최근 들어서 이제 또 기대감 자아내는 기업들이 속속 IPO 시장에 노크를 하고 있다 보니까요. 지금 연달아서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런 IPO를 주관하는 미래에셋 증권이 요즘 좀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IPO가 흥행을 했었던 그런 최근에 성적표를 많이 받아들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이 주관했던 게 또 밀리, 두산 로보틱스, 또 최근 상장 앞두고 있는 SJ 서울보증 또한 대표 주관을 맡고 있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보여요. IPO 명가였죠. 한동안 네. 주춤했는데 이곳에 IPO를 전담하는 인원만 50명으로 증원했습니다. 이거 다른 증권사에 2배 가까이 예. 증원하면서 역시 미래에셋 증권은 IB 명가다. IB 명가로서 국내 대여주인 IPO 시장에 거의 지금 하반기 시장의 대여주들은 거의 다 미래에셋 증권이 독점하고 있다. 이름으로써 아마 올 하반기가 지나면 올해 주관사 선정에서 가장 1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도의 인원을 충원한다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모주 시장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했고, 50명이라는 인구를 영업 인력을 배치했다는 것도 상당히 IB 영업의 영업력을 강화했다. 그 결과들이 하반기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미래에셋 증권의 이 공모주 시장에서 역할은 더 커질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앞으로 또 이렇게 힘을 들이는 만큼 좋은 기업 발굴하고 또 안내까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IPO 시장 최근 더 화두가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의 공모주는 상장일 당일에 많이 올라도 따상에서 그쳤다면 최근에는 400%까지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겼는데 그 가이드가 나오고 나서 이제 100일이 흐른 상황인가 봅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파는 시점이 더 어려워졌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 기본적으로 가격 제한폭이 2배에서 4배로 확대된 이후에 상장된 기업이 26곳입니다. 이 26곳 기업 중에서 가반이 공모가 상회를 했습니다. 거의 반절 가까이가 공모가를 넘어가는데 과연 첫날 팔아야 됩니까? 둘째 날 팔아야 됩니까? 이 고민이 상당히 많은데 기본적으로 26개 상장 기업들을 분석해 본 결과 상장 첫날의 주가폭이 가장 크다.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이 회사의 상장 첫날 주가폭에 따라서 첫날 매각하는 것이 너무 낮다. 또는 공모주 청약이 주춤한 기업들 있잖아요. 청약에 흡입한 기업들은 상장 이후에 탄력을 받기 때문에 좀 더 한 일주 정도 지켜보고 있다 매각하는 게 훨씬 좋다.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죠. 아무래도 첫날 변동이 무지막지하게 크다라는 점은 이미 보신 분들이라면 함께 공감하셨을 텐데요. 각자의 매매 전략에 맞게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디 브랜드 쪽 이슈를 한번 볼게요. 출시 한 달 만에 7,000대를 판매한 팔콘. 네, 그렇습니다. 앞서 예. 소개 좀 드렸죠. 팔콘에 예. 대해서 소개했는데 이게 단일 제품으로 유례 없이 최단 기간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4분기에 매출에 긍정적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바디 브랜드가 기본적으로 헬스케어 관련주에서 1위 자리를 내줬는데 다시금 탈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팔콘의 앞으로 판매에 따라서 비상장 주식에 있는 바디 브랜드가 제2의 도약을 하면서 주가가 지금 현재 4,000원 미만에 있지만 다시금 8,000원까지 갈 가능성의 상장성을 열어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바디 브랜드 주식은 배당 관련 주식도 되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팔콘에는 그 두 다리부가 독립적으로 구동되어서 코어 근육까지 자극시킬 수 있는 약간 고가 라인의 기술력이 많이 정수로서 활용되었던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또 팔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주가 움직임이 또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시세 체킹하면서 저희 좀 더 자리, 현재 위치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대기업인 LG CNS가 늘 앞에 나와 있는데 LG CNS 변동 없이 62,500원을 찍겠지만 방송에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LG CNS SI 업체죠. 상장되어 있는 삼성 SDS와 비교를 하고 있을 때 현재 단순 비교를 해도 현재 주가는 상당히 높게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은 다시금 보수적 관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나무죠. 이 두나무를 운영하고 있는 업비트가 국내 거래소 1위입니다. 가상자산 플랫폼상 1위 기업인데 글로벌 기업으로서 평가했을 때 한 9위 정도를 프랑스 가상자산 분석업체 카이코가 평가를 했습니다. 거버넌스 유동성 등에서 역량을 인정받아서 3분기 총점 76점으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9위를 기록하는 건 놀라운 기록입니다. 그만큼 업비트가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 가상자산 플랫폼 시장에 독보적 1위를 구축하고 있고 요즘 빗썸 코리아가 이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재료를 만들었습니다. 거의 20% 가까이 올라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빗썸 코리아가 출혈을 감당하면서 이 두나무의 확산되어 있는 길을 막기 위해서 현재 20%, 9%에서 10%, 10%에서 15%, 15에서 20%까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빗썸 코리아의 현재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장애 주식 한 종목입니다. 빗썸 코리아는 액면가 5,000원짜리가 지금 61,000원이고 이 두나무는 액면가 100원짜리 주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순 비교를 해도 이 빗썸 코리아가 아무리 이 업체라 하더라도 현재 주가는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 이 빗썸 코리아가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새롭게 지금처럼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노력한다면 또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틈틈이 공부해서 시장이 살아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VR 스튜디오 변동 없이 5,600원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가 오랜만에 4만 원 선을 내줬습니다. 역시 비바 리퍼블리카 운영하는 토스뱅크, 토스증권입니다. 이 증권과 토스뱅크가 지속적으로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자금을 유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출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MZ 세대들이 금리 인상 시대에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주가도 주춤거리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들을 이어서 야놀자죠. 기본적으로 야놀자는 4만 원 선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야놀자 여행 관련주라고 쉽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야놀자 주식이 갖고 있는 폭발력도 있기 때문에 공부해 보시고요. K뱅크 여전히 보수 관점 제시하겠습니다. 인터넷 뱅킹 관련주들이 상장되어 있는 카카오뱅크를 보더라도 상당히 저조한데 비상장 주식인 K뱅크가 상장 시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투자는 좀 섣부르다. 좀 더 지켜보시고 투자하시고요. 그 뒤를 이어서 현대 엔지니어링 41,000원대입니다. 이 기업이 정의성 관련주로 누차 소개를 했습니다. 이 기업이 다시 상장으로 간다면 또다시 10만 원 선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대 엔지니어링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컬리 2만 원 선을 내줬습니다. 이커머스 시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게 흘러가고 있고 과연 이 마켓컬리가 2024년도 상반기에 상장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마지막으로 바디 프렌드 앞서 말한 3,850원인데 이 바디 프렌드가 다시금 앞서 말한 팔콘의 역량에 의해서 판매량에 의해서 또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관련 종목을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좋습니다. 시세 흐름 한번 체크해 봤고요. 역시나 지금도 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좋은 기회들 지금 이 구간에서 많이 발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장애 주식 관련한 궁금증 해결해 볼까요? Q&A 시간으로 떠나봅니다. 네, 그 어떤 장애 주식 관련한 궁금증 다 좋습니다. 저희 쪽으로 질문 남겨주세요. 현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활발합니다. 어떤 곳이든지 상관없으니까요.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공모주 청약 시
균등 배정, 비례 배정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균등 배정 사람의 수, 비례 배정 돈의 수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균등 배정 해당 주식을 청약할 수 있는 사람에게 누구나 한 주식이라도 들 수 있는 게 균등 배분이고 비례 배정은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배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과 돈에 이렇게 두 개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주 시장이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데 그래도 균등 배정이라는 게 나와서 일반 공모주를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한 주는 주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주 명쾌하게 설명 주셨어요. 네. 균등 배정, 사람 수, 비례 배정, 돈의 수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질문 열어보겠습니다. 공모주 청약 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복수 청약 신청 예전에 됐었는데 예, 지금 금지가 되나요? 됐어 안 됩니다. 안 이것도 되죠. 뭐냐면 예전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100개다, 200개다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서 말한 대로 이 공모주라는 것은 네. 누구나 참여해서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제도가 돼야 됩니다. 현재 공모주 전체 100% 비중 중에서 일반 개인이 갖는 게 25%밖에 되지 않습니까? 애국인과 기관,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거의 75% 갖고 있는데 이것도 좀 바꿔서 일반 개인들에게 50% 가까이를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좋은 종목들은 그렇지만 또 이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는 종목들을 위해서라도 이 제도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타 증권사의 복수 청약에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복수 청약을 금지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노다라고 네, 정리해 봅니다. 다음 질문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수는 안 되겠지만 이건 가능한지 여쭤보셨어요? 가족 여러 명이 각 개인 이름으로 공모 청약하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 숫자 아니겠습니까? 네. 균등 배정. 그래서 엄마, 동생, 누나, 또 여동생까지 전체 다 또 미성년자도 증권계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 시대부터 이 공모주 청약하는 방법을 알려두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는 건 노력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공모주 청약하는 방법을 안다면 어떻게 보면 부자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모두 된다라고 이 질문에서는 yes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열어볼게요. 그쵸. 아무래도 어려운 용어가 많아서 자주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신주 인수권 증서, 이건 진짜 어렵긴 하네요. 그렇죠. 요즘 누닛이 다음 네. 주에 아마 시작하죠. 누닛이 예. 하는데 기존 주주에게 주식수를 비례해서 신주 우선적으로 배정을 받을 수 있고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이 권한은 내가 행사하지만 증권사에 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주에 누닛이 신주 인수권 증서를 하는데 이 증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주에 가격을 보시고 이 적정 주가 선에서 밑에 있다면 살 필요가 없고 이보다 높게 있다면 편입할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주 인수권 증서는 기존 주주에게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누구나 활용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신주 인수권 증서에 대해서 의미 알아봤고요. 다음 질문 열어보겠습니다. 공모주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는 만큼 장외 시장도 곧 훈풍이 불어올까요? 제발. 제발. 프리즈. 제발 예. 프리즈입니다. 제발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앞서 간 게 우리가 선행시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이 장애주식 시장, 후행시장 입장에서 이 선행시장이 먼저 이렇게 길을 열어준다면 이 장애주식도 반드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플리즈라는 저희도 함께 소원과 여러분의 계좌도 늘 더 두둑해지기를 응원 같이 드릴게요. 다음 질문 열어볼까요? 거래량이 많은 장외 종목을 중심으로 관심 리스트 짜는 거 네. 어떨까요? 아닙니다. 거래량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 오. 않습니까? 그 장애주식의 첫 번째는 지금이 아니라 내년이 좋은데 내년이 내후년이 성장성에 무게를 둘 필요가 네. 있습니다. 이 장애주식을 투자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 원칙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이 무엇보다도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시장에 투자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성에 무게를 두시고 그 두 번째로 요즘은 안정성에도 무게를 둡니다. 기본적인 회사에 워킹 캐피탈이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고 이 두 가지가 확보된다면 수익성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금 투자하는 시장이 아니라 2024년과 2025년도에 투자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성에 좋은 기업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래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 성장성이다라는 시기적으로 좀 차이를 보인다라는 점, 장외 주식에 있어서는 미래 성장 가치를 더 우선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이 질문까지 열어보겠습니다. 소장님, 개인 간 장외 주식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 필요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 장외 주식은 거래소 코스닥에 없는 양도소득세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계약서가 없이는 나중에 세무세 소명자를 별도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 간의 장외 주식 거래 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외 주식은 우주의 주식이 아니지만 딱 한 가지 거래소 코스닥과 다른 점 바로 이 양도소득세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반드시 계약서는 필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뭐든지 계약서는 필수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장외 주식도 빗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점 필수라고 정리하면서 Q&A 시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 밖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시청자 게시판 혹은 유튜브 채팅창 현재 활발하니까요.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IPO 관련해서 궁금증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4분기 관전 포인트 있을까요? 바로 떠나보시죠. 자, 어느덧 10월 12일입니다. 이제 10월, 11월, 12월. 진짜 이 4분기가 좀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네. 자, 계속해서 저희는 또 올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4분기 관전 포인트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역시 공모주 시장을 봐야 되는데 이 중에서도 알짜 기업들이 있습니다. 알짜 지금 이렇게 그 장외 주식이 좀 주춤한다면 여러분들 이 공모주 시장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용돈벌이는 톡톡히 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만 발품을 팔고 조금만 노력한다면 그 안에 정말 여러분들 정말 괜찮은 종목들도 있고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원래 계속하는 종목들이 거의 100% 가까이 수익을 내고 있고 아무리 못 내도 50% 이상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게 바로 공모주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춤할 때는 뭐 세계 경제도 좀 어렵고 이런 상태에서도 그래도 가는 종목이 공모주 시장이니까 공모주 시장에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남은 4분기 관전 포인트 여러 가지 종목이 있던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공부해도 될 것 같다 해서 몇 가지나 선정했는데 너무 잘하고 있는 에코프로 멀티리얼즈 역시 아마 하반기 가장 큰 종목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고요. 이 회사는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에이징랜드, 일반 개인들이 잘 모르는 에이징랜드는 어떤 회사냐면 주문용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업체입니다. 무엇보다 이 회사가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TSMC의 공식 협력사입니다. 이렇게 정말 좋은 회사가 이 공모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에이징랜드도 반드시 필요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겠고 그 뒤를 이어서도 가는 종목 중에 기적의 항암제라고 불리는 우리 큐로셀입니다. 큐로셀 자체가 IPO를 재주생입니다. 이 큐로셀이 이미 알고 있는 셀트리온이도 이 회사의 주주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큐로셀이 기적의 항암제를 내세워서 현재 이상에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암바셀이죠. 암바셀이 이상에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만약에 성공한다면 대단한 히트를 기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큐로셀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뒤를 해서 마지막으로 앞서 말한 서울보증보험은 조금 더 서울보증보험을 넘어서 그 뒤를 보면 기본적으로 AI 바람을 타고 글로벌 시장의 토종 IPO 반도체 회사인 퀄리타스트 반도체 회사 반드시 이 종목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주목받는 반도체 제조회사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분기 준비도 저희와 함께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